어떤 욕심을 냈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왕창 받아오겠다. 맨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40명, 결국은 120명까지 받아냈어요. 그 연구 이름이 아스트리스라는 연구였는데 아스트리스 에인젤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힘들었는지 그 연구가 오면서 다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양보 못한다. 우리 센터가 무조건 첫 번째 환자가 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약제를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환자분들 두 분이 아직도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더니 이제 제 네임택에 이렇게 제 닥터조에 있으니까 네가 그 말로만 듣던 몬스터냐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싶고요. 몬스터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예.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가끔 이제 평가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환자분들은 우리 교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난 교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제가 좀 몇 개는 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환자분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직접 들으려고 그러진 않고요. 약간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저한테 전달을 해줘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걸 들으면은 드는 거는 제 본심이 그건 아닌데 항상 이제 우리가 제가 아무리 최선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 특히 저같이 이제 생명에 있어서 분초를 다투는 분들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달라졌다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환자분들과 환자분들 가족들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사실은 한 2015년도, 16년도 예.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해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사는 게 편한데 일을 적당히 하거나 근데 일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많고 좋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이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라서 좀 트러블이 좀 많긴 했어요. 남들과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인생에서 많이 이제 깨닫기도 했고 그 와중에서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속된 말로 우리가 곡기를 굶어도 한 달을 살지만은 숨을 못 쉬면은 단 1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병의 중증도는 그만큼 아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환자를 보고 연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원동력이 그때 2015년대에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에서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폐암하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약이죠. 타그리소라는 약. 타그리소라는 약이 사실은 지금은 그게 한 달에 사실은 보험이 안 되면 800만 원이 넘는 약이에요. 근데 지금 보험이 되니까 그 10분의 1만 5%만 내는 거죠. 근데 그 약이 사실은 보험이 된 지가 채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부지기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획기적인 약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 약은 그런 프로그램 뭐냐면 이 약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보험 급여가 되기 전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환자분들이 한 1년만 드셔도 8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8천만, 1억이 가까운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욕심을 냈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왕창 받아오겠다. 맨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40명, 결국은 120명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저희가 이제 그때 보험이 안 될 때, 급여가 안 될 때 투여를 했냐면 88명을 투여를 했어요. 무상으로. 전무후무예요. 전 세계 120개 병원에서 참여를 했지만은 88명의 환자를 투여를 한 거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임상에는 연구비가 따로 없어요. 연구비가 없어요. 단 한 푼도. 그냥 약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 운영하려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이게 계속 돼야 되냐. 근데 저희가 이제 무려 88명의 환자를 이제 그걸 투약을 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 이상 투여를 하는 약이거든요. 그 담당 연구간호사가 무려 5명이 붙었어요. 인건비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연구에. 그분들은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그 연구 이름이 아스트리스라는 연구였는데 아스트리스 에인젤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그때 천국 갈 거야가 그분들이신가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힘들었는지 그 연구원에서 다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좋은 일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통해서 그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그 88명 환자들한테 투약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옵티버라는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아시는 약이잖아요. 면역항암제 중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익스펜디드 액세스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이제 이건 양보 못 한다. 우리 센터가 무조건 연세한병원의 폐암센터에서 첫 번째 환자가 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약제를 나와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여야 돼. 첫 번째여야 돼. 물론 이제 남들을 못하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진 않아요. 방해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쨌든 달려드는 거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구팀이 진짜로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막 식약처 작업하고 막 서류 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해서 첫 투약 환자, 두 번째 투약 환자가 우리 센터에서 처음 나왔고요. 전국에서 제일 처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환자분들 두 분이 아직도 지금 5년 좀 4년 5년 됐죠 지금? 예. 아직도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환자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그 일을 안 했으면 아마 돌아가셨겠죠. 예. 사기폐암이고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 팀은 연구팀은 또 저희 폐암센터는 그런 강한 이제 스피릿 그런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팀인데요. 사실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팀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약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그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아무나 주는 기회는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도 굴지의 연구소들이 각 지금 센터마다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내는 비즈니스 능력은 뭘까요, 교수님의 이런 능력은? 저희가 만약에 비결이 있다면은 다른 비결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요, 그런 것들이. 열심히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속도 면에서 또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니드가 있을 때마다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때문에 신약 임상 연구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국제적인 큰 학회를 갔는데 뉴욕 대학 코넬 의대의 교수가 이제 연구자인데 인베스티게이터고. 중요한 연구 미팅에서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나더니 이제 제 네임택이 이렇게 해서 닥터 조라고 이제 있으니까 네가 그 말로만 듣던 몬스터냐고. 굉장히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제 몬스터라는 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몬스터라는 의미는 진짜로 대단한 일을 일을 이제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일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남들은 힘들어서 이제 나가 떨어질 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 추진해내는. 사실 몇 번을 들었어요. 몇 번을 들어가지고 우리 연구팀에 와서 그런 자랑을 했죠. 야, 우리가 외국 나가면 몬스터란 이름으로 불리더라. 글로벌하게 포지셔닝이 몬스터 팀으로 몬스터. 이제.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뻐요. 사실은 바라건대 이제 그 외부 연구자들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몬스터로 불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암이거든요. 그렇죠? 암한테도 내가 몬스터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외국 연구자들, 제 외국 친구들이 이제 저를 가끔 부르는 이제 이메일로 부를 때 이제 워리어라고 불러요. 워리어. 전사시군요. 네, 그만큼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전적으로 보이나 봐요. 밖에 나가도. 그 욕심이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연구를 잘하고 저희 연구팀이 연구를 잘한다는 거는 그 누군가에는 큰 혜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옵티벌을 맞으신 분이 5년째 계속 생존해 계시죠. 그래서 저는 뭐 나쁜 별명 또 나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별명이신 것 같으세요.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싶고요. 더 뭐 좋은 이름도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몬스터 말고. 몬스터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